우리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 속에 풍치수려한 문수지구의 인민을 위한 종합적인 물놀이장의 일도선 때로부터 10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인민의利益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그 무엇을 하나 하여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인민 사랑에 떠올린 여기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오늘도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삼복철에 들어와서 물놀이장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과 아이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이곳은 사람 천지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럽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하나신 영상이 어려워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물놀이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그 토종까지 잡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깊은 밤에도 삼복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건설 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친어보의 세심한 손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물놀이장을 8차례나 찾아주셨는데 9월 17일과 22일 이렇게 한 일도 안 되는 사이에 2번이나 현장을 찾아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당 창건 기념일까지 문수물놀이장을 세계적인 물놀이장으로 훌륭히 완공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며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로 꾸려주시기 위해서 이어가신 불멸의 현지지도 기루에는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는 113건의 형성안에 대한 이야기도, 동트는 새벽을 건설장에서 맞으신 가슴 뜨거운 사연도 새겨져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억만금의 채부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전설들은 오늘도 근로자들의 기쁨 넘친 모습과 더불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물놀이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저 물미끄럼대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나 없습니다. 처음에 형성안을 작성할 때 우리 일꾼들은 다른 나라의 현대적이라고 하는 물놀이장들에도 물미끄럼대가 5 내지 7개 정도니까 그보다 많은 정도면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성안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물미끄럼대 대수가 적다고, 몇 개도 설치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물미끄럼대를 설치하되 일반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더 아찔하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설치했다고, 그러면 새 것에 민감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물미끄럼대를 더 추가한 형성안을 또다시 보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마련해 주어도 세계 최상의 것을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렇듯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우리 물놀이장에는 14개의 현대적인 물미끄럼대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인민의 웃음을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 속에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일도선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서는 위대한 오보의 품에 안겨 사는 인민의 행복과 낭만이 끝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위대한 존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70번째 연륜을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가열한 전하의 격전장에서 전승세대가 창조한 위대한 조국 수호정신은 우리 인민을 기적과 변혁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용도 밑에 정치 일꾼들과 당원들, 초급 선동원들을 비롯한 화선의 용사들이 벌인 정치 사업은 위대한 조국개방 전쟁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로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무장 장비가 아니라 그곳을 다루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있다는 격창적인 군사사상을 제시하시고 전쟁 전기간 인민군대 안의 당정치 사업 강화를 위해서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전쟁 개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전체 당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보내신 당정연의 편지와 또 전쟁 3년간 진행된 당정연의 전원회의들에서 수련님께서는 전시 환경에 맞게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또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넓혀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수련님께서는 군인들의 사상의식을 넓히는 데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정치 사업을 군인들의 사상 감정과 심리적 특성,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놓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민군 전선 부대들에서는 사단 당율성자회의, 실무강수, 직감을 졸라매, 또 경험 교환회들이 강범위 조직됐는데 이것은 정치 일꾼들의 실무수준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인민군대 내 선전 일꾼들은 화선 정치사업의 능수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격전장에서 병사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교양마당이었고 위훈회로 부르는 선전선동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내용과 형식은 서로 각이했어도 모든 정치사업 자료들에 관통되어 있는 근본 핵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해방된 새조선에서 누린 꿈같은 생활을 통해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굳은 천리를 누구보다도 뼈에 새긴 전승세대였기에 그들이 벌린 화선정치 사업은 언제나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결사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211거지 전투 시 진행한 당정치 사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포성에 울부짖는 전투마당에서 정치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쪽들은 하루에도 1211거지 일대에 3만 내지 4만 발의 포탄과 폭탄을 퍼부으면서 파도시 공격을 감행했는데 그때 우리 정치 일꾼들은 타다 남은 나무에 한 채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 거지를 내주면 또다시 지주놈의 모순이 된다라는 구호를 써서 정치사업을 진행했고 또 한 차례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서대 분대별로 전호가에서 나해거지 운동의 선구자인 한계를 동지의 전투 시기를 가지고 실험 모임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1211거지 전투가 얼마나 가열했는가 하는 것은 그 이미 준비해 놓았던 당세포 총회를 한 자리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탄피석이나 나무통에 결정서 초안을 넣어서 달려가면서 정치사업을 진행한 사실 자료를 넣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 환경에 맞게 정치사업을 실감 있게 진행함으로써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정말 저국의 거지 1211거지를 끝까지 사수할 교류들을 다지면서 적들에게 무리 죽음을 안겼습니다. 필승의 신념과 열렬한 저국의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일관된 정치사업은 세상을 경탄시킨 위훈과 기적을 낳은 사상의 명종탄들이었습니다. 세계 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한 주문진 해상전투는 1950년 7월 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소문화부 종대장 리학섭 동지는 전투를 앞두고 당원 협의회를 열고 이 전투에서 우리 당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터의하고 구체적인 분공도 주었으며 또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전투위원회로 힘있게 거무추동했습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진행된 종대 해병들의 회의에서 우리 해병들은 정말 한결같이 충성의 마음을 담아서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맹세문을 올리고 전투에 진입하였고 또 전투 과정에도 우리 종대 지휘관들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습니다. 결전의 시각에 채택된 당 결정서의 굴줄은 짧았습니다. 맹세문과 전투 서보들은 비록 소박했지만 하나와 같이 전사들을 원수 경멸회로 이윤회로 부르는 강렬한 힘과 호소가 맥박치고 있습니다. 전하의 나날에 발휘된 화선정치 사업의 위력이야말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원천 윗불이었으며 전승세대가 이룩한 고귀한 전통은 새 세대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한 인민이 위대한 기적과 승리만을 이룩한다는 천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당밑정부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공화국 창건 75돌과 전승 70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정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안아오는 사회주의 문명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나날이 꼽혀나는 속에 증산군 속단농장, 세포군 현리축산농장, 평강군 지암축산농장의 농촌마을들의 새집들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이 재현되고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는 실용성과 조형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문화주택들은 정역적인 용도로 사회주의 농촌 문명의 눈부신 현실을 펼쳐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며 증산군 속단농장의 마을들이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대표하는 문명한 사회주의 리상천으로 훌륭히 전변됐습니다. 훌륭하게 일도선 새집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 낙원을 하루빨리 일떠 세우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세포군 현리축산농장의 살림집들도 위대한 당이 제시한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우리식 문명 창조의 자랑찬 변혁적 실체로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 속에 일떠선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은 꿈만 같은 현실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를 소리 높이 불렀습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어머니당의 운동 속에 평강군 지암축산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농촌 고유의 특색이 뚜렷이 살아나면서도 모든 생활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새집들을 받아놨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운동에 알곡증산에도 보답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디아 마하라슈트라주의 뭄바이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마을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산원독에서 많은 양의 흙과 돌이 미끄러져 내려 약 30채의 살림집이 묻혔으며 적어도 10명이 목숨을 잃고 2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구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 부문에서 강도가 세고 경량화된 건설 재료들이 적극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온 작용과 방음 효과가 매우 높은 강철틀 절연판입니다. 강철틀 안에 거품 수지를 채워넣어 만든 이 절연판은 견고하면서도 무게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건설물의 질과 건설 속도를 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강철틀 절연판은 건물 벽체와 바닥, 지붕 등을 씌우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이 지구로부터 약 15,00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관측 과정에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기마당을 가진 항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왔다고 합니다. 일명 자성별이라고 불리우는 이 별은 강력한 전기마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최고 5분 동안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이것은 정전에 발견됐던 별에 비해서 방출 시간이 5배 더 오랜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별의 발견은 운하계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황해남도 과일군 앞바다에서 강한 소낙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이 소낙구름은 동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는데 이 영향으로 해서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를 비롯한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형제산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데 의하면 형제산 구역에서 1시간에 69mm의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성촌에서는 3시간 동안에 63mm의 폭우가 내린 후 또다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0시부터 12시까지 성촌과 삼속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강동과 양덕에서는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폭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찬 저기압골이 북부 지역을 자주 지나가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기간에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해서 비와 소낙비가 자주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되는 데 맞게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 국토관리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중부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과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평안남도의 북부쪽 지역에선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맹산과 창도, 위원, 오랑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자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함주와 문천을 비롯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높아지고 일평균 상대 습도도 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5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저녁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문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다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였다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저녁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동해에서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서해안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27일에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28일에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중부 내륙과 자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27일에는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특히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것만큼 이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